온양읍 고산리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네, 다들 외고산 옹기마을을 생각하실 텐데요. 내고산 마을에는 충신 열사들을 모신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을 모셨을까요? 저도 무척 궁금한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충효의 고장 울산하면 빼놓을 수 없다는 고산마을인데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 계신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선생님, 여기는 옹기마을인데 예. 저희 오늘 가는 곳은 어디인가요? 예, 여기는 이제 우리 전통 장인들 네. 옹기 굽는 이제 전국 최대 옹기 마을이잖아요. 아, 네. 뭐 그런 역사만큼 또 저 안쪽에는 우리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옛날 우리 그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네. 저항하던 네. 막 그 충신 열사의 이제 그분 모신 곳, 네. 뭐 그곳이 이제 저 안에 가면 그 자치가 있습니다. 아,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그분은 이제 그 세 분인데 네. 거기서 모신 분이 이제 조선 전기에 그 조선 통신사를 하신 분, 일본에 건너갈 때 네. 하신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어병장으로서 임진왜란 때 그 저항했던 울산의 대표 어병장 중에 한 분이 저기 있고 네. 그리고 1919년 3.1운동 때 그 남창 그걸 주도한 분이 또 저쪽에 이제 모셔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곳을 한번 가봤으면 아, 합니다. 한번 그쪽으로 가볼까요, 예, 선생님? 예, 한번 가봅시다. 조선통신사, 임진왜란 의병장, 남창 3.1 만세운동 주도자. 다들 일본과 관련된 분들임을 알 수 있는데요. 조선통신사 이종실의 무덤이 고산리에 있다는 사실, 오늘 알았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니까 예. 적혀져 있네요. 아, 조선시대 통신사 이종실. 예. 조선 초기 대일 예. 외교관이었던 이종실 공의 혼백이 이곳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유택에 잠들어 있다. 이렇게 예. 적혀져 있네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예. 그 이분이 그 통신사로서 이제 조선 전기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가다가 네. 대마도 근처에서 이래 물에 빠져가지고 배가 파손 데가 숨졌습니다. 아. 그래서 혼백을 모셨다고 됐잖아요. 혼백. 네. 유택, 그 혼백이 남들이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못 건졌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도가 저 나와 있습니까? 1459년 세조 5년. 네. 그죠? 네. 세조 때입니다. 그래, 저때 이제 배가 7척이 갔어요. 7척. 그 부산포에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정사, 부사, 그 우리 이제 서장관의 배는 깔아앉았어요. 배가, 그 이제 배가 파손된 거지. 네. 아니, 근데 10월이면 바람도 좀 네. 세지기 시작하는데 네. 무슨 일로 일본을 건너가셨나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이 통일산 건너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에서 초대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일본의 그 쇼군, 일본 국왕이 바뀌면 이제 초대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국왕이 바뀌잖아요. 무로마치 막부도 이제 거의 뭐 한 300년 이상 이래 지속이 됐거든요. 네. 그때 한창 무로마치 막부의 그 말이야 그 흥성할 때 기가 오를 때거든. 그래서 이 막부의 그 이제 말하면 쇼군이 바뀌었어요. 새로 이제 등극을 했으니까 조선에 축하 사절을 보내주시오 해가지고 이 세 분이 갔습니다. 조선 초 왜구의 노략질은 울산 등 바닷가 백성들의 가장 큰 공포였는데요. 일본 막부와의 친선 관계를 유지하는 것, 조선 조정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였습니다. 이종실 통신사가 울산에 사셨나요? 그렇죠. 울산 사람입니다. 울산에 그 마릉정이라고 네. 그 지금 태화동 있잖아요. 태화동 지금 우리 그 국정공원 있잖아요. 네. 바로 그 뒤에 그 이름이 마릉정이거든요. 네. 뭐 그거 살았습니다. 특히 이제 요 이해라는 분 있잖아요. 이해 그죠? 네. 예, 이분이 네. 자기 아버지거든요. 아. 이분은 그 조선 그 외교의 기틀을 잡은 분입니다. 일본하고 이제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분이 대단히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의 아들입니다. 대일통신사 외교의 초석을 다진 이해 선생의 아들. 이종실도
통신사 업무를 수행하다 출국했는데요. 울산에도 외교 명문 집안이 있었단 사실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와, 솔잎이 참 멋있네요, 선생님. 예, 멋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그 이종실 통지사의 묘에 가는 길입니다. 바로 저기 있네요, 선생님. 예, 바로 저 비석이 보이는 저기 저 묘입니다. 저 묘가 뭐 이종실 통지사의 묘. 선생님 비석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예. 뭐 선대 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예.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선생님? 예, 가선대부는 이제 종이품이잖아요. 이품. 가선대부는 이제 우리가 문관이랑 무관이랑 똑같아요. 네. 딱 가선대부고 경상자도수군 절도사였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이게 계엄포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자도수군 절도사 영예 이제 대장으로 근무를 했고 그는 수군 살인관을 했다는 게 이제 요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좀 이 비석 내용을 좀 더 보실랍니까? 네, 보면 볼까요? 저 한번 돌아가면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부터 네. 시작이 되고 그리고 공의 휘는 종실이다. 그 이름은 종실, 성은 이시다. 네. 학성인이다. 학성은 울산입니다. 네. 울산 사람이고 고라는 건 아버지를 말해요. 성고, 네. 고 별세한 아버지의 이름은 예다. 이예 선생의 아들이라는 거죠.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요 지석이 나왔다는 거고. 지석이요? 지석, 네. 지석. 네. 이게 이 비석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석이 뭔가요? 지석이 뭐냐면 네. 무덤 안에 그 돌에다가 새기가 넣는 거. 그게 이제 지석이라 그래요. 네. 그 조선 초기까지 지석을 써넣었어요. 그 위대한 사람 그 유명 사람 묘에는 네. 돌에다가 그 사람 일대기를 쭉 세 이런 돌을 제법 큰 돌을 넣었다고. 근데 그 돌이 1924년에 나왔어요. 네. 이 지석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요? 야, 왜냐면 그 세월이 600년이 흐르잖아요. 네. 중간에 임진왜란이 나가지고 네. 그 다 사라지니까 그 뭐 묘가 망실이 됐잖아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어딘지도 모른다. 이름은 수사등이라고 그랬거든. 산이름이 수사등. 여기 수사등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석이 나온 거라. 돌이 나온 거라. 돌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지석을 읽어보니까 여기가 바로 이종실의 묘가 맞고 또 이해 선생의 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뭐 이런 걸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네. 내고산 마을에는 또 다른 영웅의 유적이 있는데요. 임진왜란 의병장 이경현 제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저기 넘어가면은 뭐가 있나 봐요, 선생님. 요런 거 가면 이제 네. 제실이 보입니다. 아, 그 이경련 장군의 제실. 그래요? 그 임진왜란 때 울산을 대표하는 의병장 네? 그 이경련 장군의 제실이 바로 요 너머에 요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선생님. 와, 저기 바로 제실이야, 선생님? 예, 제실입니다. 동화당이라는 제실이 네. 있고 우모제라고 또 이래 네. 그 제실이 두 개인데 네.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기 이제 그러니까 이경련 장군의 제실 동화당입니다. 네. 그 이분이 이제 그 임진왜란이 이제 그 발발하자 가장 신속히 대응한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박산성 의병 있잖아요. 네. 기박산성에서 의병제 하는데 그 의병을 주도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제월당 실기라는 책을 남겼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중요한 자료입니다. 울산 향토사에. 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전부 다 이제 이거 우리 제월당 실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오는데 임난 발부 울산에 관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보면 이분이 이제 1592년 4월 14일에 외병들이 부산에 상륙을 했잖아요. 저녁에 네. 상륙에 그날 이제 부산성을 공개 함락을 시키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동래성을 또 함락을 합니다. 그래 4월 15일 동래성을 함락하는 그날 그 연포, 치포, 방어진 서성의 외선들이 나타나 가지고 네. 약탈을 했다 그래요. 여기 중요한 게 여기 일본 기록에 나와요. 근데 네. 우리나라 기록에는 안 나와요. 전혀 나오죠. 실록에도 안 나오는데 딱 여기만 나와. 여기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록이냐면 연포라는 거는 연암동이거든요. 연암동 그걸 옛날에 연포라 그랬어요. 바닷물이 그 들어왔으니까. 치포는 치전만입니다. 치전만 현대자동차 있잖아요. 네. 그 옛날에 그 많이 있었고 거기는 포구가 치포입니다. 그 치포에 그 방어진 선생의 외선들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네. 그 배를 대놓고 그 막 쳐들어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막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4월 20일 울산이 실함이 됐어요.
왜냐하면 가등청정이가 4월 19일 날 부산에 상륙해가지고 20일 날 울산에 왔거든요. 네. 그 22,000명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때 울산성이 이제 함락이 되고 그때 이제 병영도 함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4월 그 다음 날 그 거병할 모의를 했어요. 그 화물 산성에 모여가지고 이래가 안 되겠다.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22,000명 가등청정은 지나갔지만 우리는 군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거병을 했고. 네. 부산 진성과 동래성이 함락되고 울산에 출현한 외병들. 마침내 병영성도 함락됐는데요. 울산 사람 이경현이 기꺼이 의병을 일으켰다는 사실. 두고두고 자랑할 만한 울산의 역사입니다. 그 중요한 건 또 요 기록입니다. 제월당 실기에 보면 이경련 장군이 4월 30일 날 어병장이 이제 영병 병사를 모아가지고 데려가서 적을 쳤다 그랬거든. 이건 아무데도 기록이 안 나와요. 일본 네. 기록만 나와요.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이경 장군이 자기 순사 한 수십 명인지 모르지만 가서 나타난 의병들이 일본군을 죽이고 네. 싸웠다는 거예요. 네. 참 중요한 기록입니다. 네. 제월당 실기에 적힌 또 다른 내용. 기박산성 의병들의 활동인데요. 왜군이 점령한 울산 병영성을 관군이 아닌 의병들이 되찾았다는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럼 이 사당은 네. 그 기박산성 의병장을 모신 사당이네요. 예, 그렇죠. 그때 이제 한 10여 분이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그때 그 이분이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왜 그러냐 이간에 네. 그때 그 의병들이 막 그 자기 부서를 자기 직위를 나눴거든요. 뭐 좌의장, 우의장, 뭐 우익장, 좌익장 이렇게 나눴는데 네. 그 이분은 그 울량관에서 울량관이 뭐냐면 울량관. 이 군량미를 댔어요. 군량미를. 아. 제일 중요하잖아요. 먹어야 그쵸. 싸우잖아요. 네. 이분이 그 당시에 그 군량미를 어디다 비축을 해놨냐면 그 절에 이제 그 신흥사도 있었고 자기가 주련마을이라는 데가 바로 그 이제 원래 고향 그 태어난 마을이 바로 그 바로 기박산성 그 바로 위쪽이거든요. 네. 바닷가 쪽에. 그래서 자기가 이 군량미를 직접 다 이래 가지고 와가지고 네. 그 기박산성에 그 재놓고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싸워가지고 의병들이 싸우고 먹고 네. 하고 이분이 담당을 다 했다고. 그래서 이분이 참 대단히 중요한 분입니다. 고산리에는 또 다른 영웅이 잠들어 있습니다. 남창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이수락공의 묘소인데요. 겨우 20살의 나이에 죽음을 무릅쓴 항일 만세운동을 주도한 분. 이수락 동일운동가 묘지가 내고산 마을에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 있어서 고산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참 고살리 특히 수사당은 역사의 언덕입니다. 600년 전의 인물, 그다음 400년 전의 의병장, 100년 전에 3.1운동을 주도한 분, 이런 분들이 다 모여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살리뿐 아니라 울산의 모든 산천에 우리가 참 그 나라 사랑의 정신, 민족 사랑의 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참 내 고향 사랑이 얼마나 더 높아지겠습니까?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교와 군사, 만세 시위로 나라를 지킨 사람들. 영웅들의 무덤이 고산리에 있습니다. 이번 주말 감사한 마음의 고산리 방문 강추합니다.